기본적으로 중국은 정치적인 제재나 압박도 있지만 경제적인 걸로 북한을 길들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숨통을 조이는 거죠.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부인하고 발버둥을 치고 뭐 푸틴의 바짓가랭을 붙잡아도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% 이상이에요. 코로나 때는 거의 뭐 90% 이상, 95%까지도 갔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,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는 어떻냐? 북한의 경제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냐? 1%가 안 돼요. 이거 보면 뭐 게임은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뭐 북한이 거기에서 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파병을 하고 이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너가 까불어 봤자지. 중국이 북한에 숨통을 쥐고 있어 이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뭐 러시아가 주는 밀을 들여오고 뭐 원유를 조금 얻어오고 이런다 그래도 그 원유 얻어오는 거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의 유조선이 조그만 유조선이 북한의 유조선하고 공해상에서 만나가지고 밤에 몰래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조금 받아오는 거예요. 기름 조금 받아오는 거예요.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 또 해상자위대가 다 위에서 위성으로 찍고 있잖아요. 그래서 무슨 배고 뭐 너희는 앞으로 어느 항구는 못 가 그래 제재를 계속 하잖아요.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따칭 유전에서 송유관으로 북한 쪽으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. 그거 며칠만 잠궈도 북한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? 해외 뉴스에 막 나잖아요. 중국이 따칭 유전을 담궜다. 길들이게 하는 거다. 이러면 중국은 또 뭐 우리 송유관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며칠 잠근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는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뭐 거기서 달아날래도 중국이라는 이 만리장성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과거 중국이 김정남을 관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? 북중 관계는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김정은이가 처형하면서 상당히 좀 기본축이 많이 흔들린 거는 사실이에요. 장성택은 오랜 기간 북중 관계에서 어떤 키맨 역할을 하면서 친중파들, 북한의 친중파들의 어떤 핵심 세력이었잖아요. 그 과정에서 장성택은 김정일의 아들, 장남인 김정남. 그러니까 김정은하고는 이복 형제죠. 김정남을 북한의 한때는 후계자 1순위였으니까 중국의 원로 그룹들이 이 김정남, 장성택 이쪽 라인을 계속 관리를 했던 거예요. 그리고 장성택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배를 불렸죠. 본인들 세력들이 정말 호시절을 누린 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온 거예요. 어쩌면 그 석탄을 사줌으로써 대북 제재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숨통이 트인 측면도 있거든요. 뭐 중국이 그깟 석탄 없어가지고 뭐 그 북한 석탄을 사오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집권 2년 차에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처형하면서 이 라인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. 그렇지만 김정남이 이제 죽었다 그래도 북한 내 친중파들은 여전히 아마 상당 세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저는 뭐 김정은 체제가 만약 유고 상황이 빠진다 이러면 러시아와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어떤 유고 상황에서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또 집단 지도 체제든 그게 어떤 지도자를 내세우는 거든 군부의 움직임을 뭐 통제하는 거든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.